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사연을 보내는 이유는 제 아들 장준영의 상견례에서 벌어진 일 때문입니다. 마음속 깊이 묻어두고 잊으려고 했지만 그날의 기억은 여전히 생생합니다. 어느덧 시간이 많이 흘렀지만 저는 그날의 일로 큰 교훈을 얻었고 또 제 아들의 결정을 존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올해로 65살입니다. 저에게는 늦게 본 아들 장준영이가 하나 있습니다. 준영이는 어릴 때부터 남다르게 총명한 아이였어요. 공부도 잘하고 성실하게 자라준 덕분에 아내가 떠난 후에도 외로움을 느낄 새가 없었죠. 그렇게 아내 없이 오로지 아들 하나 바라보며 세월을 보냈습니다. 아들 덕분에 외롭지 않게 지낼 수 있었고 준영이를 잘 키웠다는 자부심도 컸습니다. 준영이가 어느덧 30이 넘었을 때였어요. 하루는 저에게 와서 간호사로 일하는 여자친구가 생겼다고 하더군요. 처음에는 그저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연애도 해보고 결혼도 생각할 나이니까요. 그렇게 1년 정도 만나더니 결혼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아내가 없으니 결혼식 준비는 제 몫이겠구나 생각했죠. 저도 은근히 기대가 컸습니다. 손주도 보고 싶었고 아들이 결혼해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모습을 상상했거든요. 그래서 아들이 결혼 준비를 하자고 했을 때 아버지로서 해줄 수 있는 건 다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상견례에서 이렇게 일이 꼬일 줄은 상상도 못했죠. 상견례 장소는 인천에 있는 한정식 집이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 될 사람이 인천까지 가는 게 괜찮냐고 물었을 때 저는 별 생각 없이 괜찮다고 했습니다. 다만 조금 의아하긴 했죠. 아들과 며느리 될 사람 모두 서울에서 살고 있었으니 굳이 인천까지 가야 할 이유가 있나 싶었거든요. 하지만 좋은 게 좋은 거라 생각하며 넘어갔습니다. 그날 저는 오랜만에 양복을 꺼내 입고 구두도 새로 장만해서 나섰습니다. 어쨌든 제 아들의 결혼을 결정짓는 중요한 자리니까요. 그런데 식당에 도착해서 사돈될 분들을 처음 뵈었을 때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분들은 운동복, 정확히 말하면 등산복을 입고 나왔더군요. 등산복이라니 상견례 자리에서 그럴 수가 있나 싶었죠. 사실 그분들 모습이 눈에 띄게 허술한 건 아니었지만 이게 상견례 자리라는 걸 감안하면 매우 격식 없는 복장이었죠. 그때부터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그게 시작에 불과했어요. 서로 인사를 나누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어색함이 가득한 분위기 속에서 그쪽 어머니가 갑자기 유리병이 가득 든 상자를 내미는 겁니다. 이거 상견례 선물입니다. 저는 순간 어리둥절했습니다. 병문안 갈 때나 주고받을 법한 음료수 상자였거든요. 이게 상견례 선물이라고 하니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솔직히 저도 선물 준비를 따로 하지 못한 게 마음에 걸렸지만 그건 그쪽도 마찬가지였죠. 옷차림에만 신경 쓰다 보니 선물 같은 건 준비 못했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은 너무 당연하다는 듯이 내밀고 있었죠. 이쯤 되니 제가 상견례에 너무 진지하게 임한 게 아닌가 싶어 민망하기까지 했습니다. 식사가 시작되자 그쪽 아버지가 갑자기 소주를 시키더니 저에게 권했습니다. 약주하시죠? 상견례에서 소주라니 당황스럽긴 했지만 분위기가 풀릴 수도 있겠다 싶어 한 잔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런데 한두 잔 들어가자마자 그분들이 대화하기 시작하는 내용이 점점 기분을 상하게 만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예비 며느리 어머니가 이런저런 질문을 하더니 제 직업을 물어보는 겁니다. 교사셨다면서요. 지금은 뭐 하세요? 예, 중학교 교사였고 지금은 퇴직해서 동네에서 어르신들한테 한문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뭐 소일거리죠. 그 순간 그분 표정이 살짝 굳어졌습니다. 무언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듯한 표정이었죠. 저희는 장사를 해서 정년은 없어요.
거의 80살까지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좀 걱정돼서요. 나중에 애들한테 손 벌리시면 안 되니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속에서 무언가 끓어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겨우 이 말이 나오더군요. 노후 준비는 해놨습니다. 그렇게 분위기가 묘하게 흘러가고 있을 때 그쪽 어머니가 다시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럼 혹시 시아버지 모시고 살아야 하나요? 사모님은 안 계신다면서요. 아니, 이걸 왜 상견례 자리에서 묻는 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제 아내는 제가 아들을 키울 때 가장 힘들었던 시기에 떠났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굳이 꺼내야 하나 싶었죠. 제가 답을 하기 전에 아들이 대신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그만하세요. 결혼하고 나서 우리가 알아서 할 문제예요. 하지만 그 어머니는 계속해서 그 질문을 이어갔습니다. 결혼식 날 제가 혼자 올 것을 미리 상기시키듯 말이죠. 솔직히 그 자리에서 한마디 하고 싶었지만 아들을 생각해 꾹 참았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의 말은 점점 더 불편한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그날 대화의 흐름은 이미 뒤틀려 있었습니다. 예비 사도는 제 아들의 결혼 준비에 대해 끝없이 트집을 잡았습니다. 결혼식 장소는 인천에서 해야 한다느니, 집은 서울에 구해야 한다느니, 마치 제가 모든 준비를 해야 한다는 듯이 얘기했죠. 그런데 그들이 가장 화를 낸 부분은 아들이 모은 돈 때문이었습니다. 준영이가 그 나이 먹고 여자랑 똑같이 모았다는 것도 차마 넘겼습니다. 집은 사돈이 해주실 줄 알았네요. 이러니 제가 어디 가서 이 얘기를 할 수가 있겠나요? 이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그만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저희 아들이 일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큰 돈을 모으지 못했지만 간호사인 여자친구와 비슷한 금액을 모은 것만으로도 저는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렇게 욕을 먹을 줄이야. 참다 못해 제가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준영이는 연봉이 1억 정도 됩니다. 공부하느라 직장에 늦게 들어갔지만 앞으로 집도 사고 할 능력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데 집을 해오지 않았다고요? 그건 좀 무리한 요구 아닌가요? 그때였습니다. 상대편 어머니가 표정을 굳히며 말하더군요. 그럼 딸은 1억 8천만 원어치밖에 안 된다는 겁니까? 저희 딸 간호사고 그 정도 돈도 모았는데 왜 집을 안 해오느냐는 소리를 들어야 하나요? 그때 아들이 조용히 일어나더니 제 옆에 와서 속삭였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저도 이런 상황일 줄 몰랐어요. 저는 뭐라 답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말했습니다. 저는 그만 일어나겠습니다. 사돈들은 당황했지만 저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아들도 저를 따라 일어섰고 우리는 그 자리를 팍차고 나왔습니다. 그 후로 아들은 여자 쪽에 파혼을 통보했습니다. 한동안 난리가 났지만 아들은 단호했습니다. 지금 아들은 직장에서도 인정받으며 제게 효도하며 잘 지내고 있습니다. 물론 새로운 사람도 만나고 있고요. 지난 상견례에서의 충격은 컸지만 아들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그 결정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단 하나만을 바랍니다. 다음번 상견례에서는 우리 아들이 진정으로 존중받을 수 있기를